다들 좀 모이셨어요? 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오늘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ICT 매매입니다. ICT 매매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뭐 1에서부터 100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20% 여러분들한테 기초 이론하고 ICT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어쨌든 20%긴 하지만 엑시스를 담아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제 옆에 지금 이상현 트레이더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박수로 일단 맞이하겠습니다. 짝짝짝 쳐야 돼. 다 모였죠? 일단 1번 한번 쳐봐요. 자리에 있으신 분들. 좀 여러와 같은 환영이 있어야 뭐 하는 맛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빠바바바바바박. 그렇지. 고문이 잘하네. 예. 뭐야, 환영 인사가 왜 이렇게 적어, 사람들이. 우리 일호님 어디 갔어? 같이 투자하는 분이에요, 서로. 예. 같이. 외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적극, 호응해 주시면 좋습니다. 호응을 안 하면 재미없어. 예. 인원이 많이 없는데? 다들 어디 가셨지? 자, 뭐 어쨌든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현 트레이드님 소개하겠습니다. 오. 여기다 대고 하면 돼요. 예, 반갑습니다. 그 ICT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기법은 이제 마이클 허들슨이라는 사람이 창시해낸 이론인데 기본적으로 그 마켓 스트럭처, 그러니까 시장 구조죠. 시장 구조와 그다음에 유동성, 그다음에 스마트 머니 컨셉이라는 걸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뭐 지표를 쓰거나 차트를 봐도 계속 내가 손절 잡은 때만 딱 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좀 극복을 하고자 만든 건데 우리도 같은 큰 자금이 흐르는 움직임을 따라서 같이 가려고 만든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차트가 다 똑같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좀 키워도 되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시장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차트가 기본적으로 차트에는 이제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횡보에 들어가면 어떤 천재 트레이더가 들어와도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상방의 추세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여기를 이제 저점 고점이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점, 여기서는 이제 상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눌림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 고점 있죠? 여기까지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 지점까지 우리가 매매를 한번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은 개미들은 여기서 따라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ICT 개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리퀴디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개미들은 여기서 돌파 매매로 많이 들어가죠. 그랬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죠. 차트가 요만큼 가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 털리고 이게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이고. 리퀴디티입니다. 리퀴디티. 그럼 여기에는 돌파하자마자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매수하는 사람들과 고점이기 때문에 숏을 잡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차트를 한 방에 올리기보다는 여기서 있는 롱 물량을 다 털어 먹어야 쉽게 차트가 내려오겠죠. 그럼 차트를 일부러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절 물량 딱 나가고 세력들은 여기서 다 받아 먹은 다음에 다시 차트를 올리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롱을 잡으면 내가 손절이 나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윙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잘 잡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는 항상 세력들의 유동성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어느 끝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동성은 이런 끝 지점들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횡보 장세에서 요런 부분이 저점 고점 부분이 또 유동성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은 뭐냐면 돈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몰린 구간을 딱 털어 먹어야 차트를 움직이기가 쉽죠. 이런 구간에서 차트를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숏 한번 쳐가지고 다 털어.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런 부분에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류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차트를 다시 올리게 되는 그런 개념의 이제 매매법인데, 횡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상승 중에, 상승이건 하락이건 상승 중에 차트가 이렇게 정직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랬다가 다시 차트를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여기서 롱 잡은 사람들, 숏 잡은 사람들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린 다음에 아래쪽에 오더블럭이나 이런 데서 다시 차트를 올리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ICT 매매법은, 하방은 이제 정확하게 반대겠죠. 그래서 ICT 매매법은 항상 큰 돈이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기관의 어떤 그런 자금들이 나를 내가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보통 지금 유동성의 타겟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유동성을 다 털어먹고 유동성 사냥, 그러니까 리퀴디티 헌팅을 항상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 차트가 편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마켓 스트럭처 이 이론은 그러니까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주식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다우존스 지수는 얼마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계속 상방으로 이전 고점을 뚫으면 계속 상방이 당분간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 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 컨셉이 다 합쳐진 개념이 ICT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나온 지는 한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평선 매매잖아요. 저도 이평선 매매하다가 참 많이 털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캔들을 따라가는 개념이고, 이 IC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지점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방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됐든 뭐 저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 오더블럭을 기다려요. 여기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왜 괜히 내가 유동성이 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페어밸류 갭이나 마켓 스트럭처 오더블럭 확인한 다음에 잡는.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손익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 저희가 1대5로 잡거든요. 내가 만약에 1을 손해를 보게 되면 5를 먹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 3-4번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근데 실제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이 아주 높아요. 최소 한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내가 기존에 해오던 매매 방식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버리고 이것만 하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15분 차트입니다. 우리는 ICT 매매에서 강조하는 게 15분 차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5분 차트의 고점과 저점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4시간 추세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4시간 차트로 추세를 보고 15분으로 중기 추세를 보고 1분봉으로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부터 올라오던 비트코인 여기 과거 여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4월 7일부터.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 저점이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중에 눌림 고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깨고 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이전 고점을 올라탔죠. 그러니까 몸통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눌림의 고점을 내려오는 중에 고점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내려오는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마켓 스트럭처가 변했다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change of character, CHOCH라는 말을 씁니다. 구조가 변한 거예요. 이 구조가 변한 시점부터는 내가 숏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라 롱 포지션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따라가 볼게요. 차트를. 그러면 범위가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얘가 이전 고점을 또 여기가 캔들이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 범위 여기 고점과 그다음 이전 저점이죠. 여기 사이에 내 고점을 깨기 직전까지 박스를 쳐보면 가장 저점이 어딘가요? 여기죠. 그럼 여기가 다시 스윙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높아졌죠. 그러면 마켓 스트럭처 이론상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구나. 그럼 난 뭐만 봐야 돼요? 롱 포지션만 봐야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고점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또 깼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전 저점까지 이 고점을 넘어선 가운데 스윙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저점. 여기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다가 여기가 저점으로 파악이 됐는데 여길 몸통으로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성격이 변합니다. 이걸 CHOCH라고 합니다. 여기가 change of character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시장 구조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깬다. BOS가 되고. 그래서 요거 문자를 표시를 저처럼 비슷하게 해주시면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변했구나. 그러면은 나는 올라가다가 변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만 봐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잡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어느 부분에서 잡냐. 그래서 이제 마켓 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마켓 스트럭처는 지금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PD 어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PD 어레이. 그 피보나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피보나치가 이제 그 이탈리아 수학자가 1600년대에 만든 그 개념인데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그어버리면 내가 숏을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절반 구간 요거 세팅을 좀 바꿀게요. 382 뭐 다 지우고 618도 지울게요. 그러면 0.5 구간만 잘 지켜보세요. 내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싼 구간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고 하면 내가 싼 구간에서 사야 되고 그러면 0.5 구간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어느 지점에선가는 큰 추세가 지금 하방이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오면 나는 팔아야겠다.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들어가는 것들은 오더블럭에서 내가 들어갑니다. 포지션을. 자, 오더블럭은 어떤 개념이냐. 여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캔들이 요거 세 개가 확인이 되죠. 그러면 요 캔들 하나 둘 세 개 사이에 하나 둘 세 개죠. 여기 지금 꼬리와 꼬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 비어 있죠. 이거를 Fair Value Gap이라고 합니다. FVG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큰 하락이 나오기 직전 마지막 캔들 여기를 하락 오더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VG와 오더블럭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게 지금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딱 부딪혀가지고 저항받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쭉 연장을 해보면 오더블럭은 지금 당장 매매하라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리가 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딪혔죠. 여기 부딪히니까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큰 하락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원점이 되는 오리진 캔들입니다. 오리진 캔들. 원점이 캔들에 부딪히니까 얘가 큰 하락이 나오죠. 이게 시장의 불균형을 채우러 가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여기 가격이 비었어.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야 저기까지 일단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저기가 너무 효율성이 이게 인생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채워야 공정한 거야라고 게임 룰을 바꿔버립니다. 밑에 저점에서. 단 여기서 이전 저점 생겼던 이 마켓 스트럭처를 깼죠. 여기도 이제 CHO, CH가 되겠죠.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되고 그러면 눌렀을 때 나는 매도만 해야 돼. 근데 PD 어레이를 보니 0.5 이상에서 오더 블럭을 찾으니 여기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 오면 나는 매도 포지션을 할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다 근거가 있죠. 그래서 전체 큰 추세를 파악을 하고 오더 블럭 그러니까 이런 데서 롱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트가 언제 꼬꾸라질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오면 들어간다. 이 개념을 가지고 천천히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큰 수익을 주죠. 여기서 내가 아무리 숏 포지션 잡고 롱 포지션 잡고 막 난리를 쳐도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자꾸 손절이 나가고 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닿으니까 큰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번 부딪힌 오더 블럭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고 근데 아직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저점은 계속 가는 겁니다. 15분 봉에서 그런데 여기 하락 오더 블럭이 또 생겼어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큰 하락이 나오기 직전 오리진 캔들입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꼬리와 꼬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 아직 부딪힌 게 없죠. 그런데 부딪히니까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횡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부딪히고 여기서 지금 미세 타점은 어떻게 잡냐. 다시 1분봉으로 들어갑니다. 1분봉에서 스윙 포인트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 포인트가 지금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들어가냐.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몸통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1분봉에서 외부 구조입니다. 스윙 포인트고 내부 구조에서는 내가 어떠한 매매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계속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더블럭 일단 부딪혔죠. 15분봉 오더블럭, 하락 오더블럭입니다. 그러면 얘가 몸통이 뭐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마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위로 눌렀을 때 숏 포지션으로. 그러면 스윙 포인트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5분봉에서 했듯이 1분봉에서 스윙 포인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차트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가 깼어요. 그쵸? 그러면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기 어느 부근인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취하면 다음 이전 저점까지 유동성을 털러 항상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근에서 들어가면 손절은 짧고 수익이 크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과 익절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라인이.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정확하게 내가 기준이 있는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좀 애매한 데서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1분봉에서 타점을 잡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또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차트가 이렇게 정직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차트가 만약에 상방 구조더라도 이거 파란색은 15분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1분봉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파란색은 15분봉 차트, 그 다음에 노란색은 1분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15분봉 스윙 포인트 파악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1분봉을 보는 거예요. 15분봉 어떤 스윙 포인트를 봤다 그러면 얘가 15분봉이 눌림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분봉이 계속 올라오다 1분봉이 꺾였어. 그러면 15분봉이 상방 중에 눌림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숏 치지 마세요.
상방 중에 숏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눌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오더블럭을 찾는 겁니다. 아까 오더블럭 비효율이 생긴 그 갭을 먼저 찾고 갭 이전에 직전 캔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들어가냐?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가 타겟이라 그랬죠. 네, 타겟인데 여기 1분봉에서 잘 내려오다가 이전 눌림의 고점이죠. 여기를 돌파를 하고 눌림에서 다시 잡고 들어가는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차트가 이렇게 정직하게 가면 참 좋지만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가 또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오더블럭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트는 이런 부근에 유동성을 항상 먹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데를 털어야 정말 차트가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파악을 하시고 차트를 보면 차트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쓴다고 해도 안 먹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1분봉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내려가는 척 올라가는 척 지금 막 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네들끼리 유동성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털리고 어떤 애들은 벌고 또 벌었다 싶으면 또 털리고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만약에 여기서 차트를 쭉 한번 내렸어. 여기서 숏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아 여기 저점 부근 유동성 다 털렸구나. 올라오면 숏 쳐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든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차트는 항상 내가 가는 반대로 가지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고 사고 나면 떨어지고 그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큰 기관들의 자금들 똑똑한 돈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아니면 지점들을 똑같이 따라가자는 거예요. 물론 세력들은 이런 데에다가 개미들 물량, 손절 물량 다 터는 거 보고 바로 아래에다가 매수를 딱 잡아놓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걔네는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이제 매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개미들 털려 나오면 바로 이제 매수 들어가가지고 얘네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손절이 다 털리는 거죠. 얘네는 손절 분명히 여기다 잡았을 거라고요. 여기 저점에 롱 잡은 애들은 손절 분명히 여기 잡았어요. 그러면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얘 털려져 나가겠죠. 그럼 차트를 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큰 추세는 하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숏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개념입니다. 롱 포지션은 반대겠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 파악하시고 하면은 쉬우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뭐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라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이 좀 어느 지점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될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평선 매매나 아니면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캔들 따라 가요. 근데 차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오더블럭 찾으면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 기본 추세가 상방이고 내려오고 있구나. 누르고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돌파했을 때 눌렀을 때 나는 다음 고점까지 목표가 두고 차트가 여기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이전 고점 있죠? 네, 요 부근까지 타겟으로 합니다. 타겟으로 보통 하고 아니면 여기서 다 가지 않더라도 1대5 손익비를 거의 유지를 하죠. 1대5 정도. 이게 뭐 넘어서건 못 가건 1대5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ICT 매매법의 기본 그 손익비. 이렇게 되면 뭐 어떤 형식이 됐든 이게 차트가 더 가든지 말든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남의 거고 나는 1대5 내가 1을 손실을 얻을 때 5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기본 매매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고 요거 캡처 하시든지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방일 때는 정확히 반대겠죠. 정확히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맞고 쭉 떨어지는 그런 게 생기겠죠. 여기 이제 오더블럭이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요런 매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숏 포지션도 잡고 손절 잡고 1대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손절과 익절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더 큰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손절이 나가더라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손실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가장 훌륭한 트레이더들은 똑같은 돈을 투입을 해서 잃어도 같은 금액을 잃고요. 벌어도 같은 금액을 법니다. 어떤 날은 100을 벌어. 근데 내일 200 잃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잃을 때는 10을 항상 잃기로 해. 벌 때는 항상 50을 벌어. 이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근데 다른 매매법들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를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본 마켓 스트럭처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 구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유동성이 어디에 몰려 있을까 생각하고 오더블럭, 페어밸류 갭 찾고요. 그 다음 1대5 손익비로 해가지고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부자가 됩니다. 예, 오늘 짧았지만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요청이 있으면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뭐 좀 짧게 끝났는데요. 뭐 기본 이론만 좀 설명해 주신 거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오더블럭, 그러니까 페어밸류 갭이 뭔지 좀 잘 개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페어밸류 갭을 찾는 건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걸 또 찾고서 오더블럭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좋은 매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 방송은 이제 ICT 매매법으로 이제 계속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인데요. 계속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거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페어밸류 갭을 어떻게 찾느냐, 그죠? 페어밸류 갭,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단순하긴 합니다. 페어밸류 갭은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마셨는데, 여러분들 꼬리와 꼬리, 그러니까 저점에서 캔들 3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여기부터네요. 하나, 둘, 셋. 요걸로 보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지금 양봉 3개가 나왔죠. 매주일에 그러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큐브님. 근데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ICT 매매 관련해서 초청도 하고 저도 또 방송 때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럴 거거든요. 페어밸류 갭은 딴 거 없어요. 그 3개, 그러니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거든요. 3개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어. 그죠?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이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음새가 없다라는 거, 얘랑. 그러면 페어밸류 갭이 어디냐면 여기 꼬리 있죠. 여기 꼬리서부터 여기 몸통까지입니다. 얘 몸통. 얘 꼬리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 페어밸류 갭 안에 요게 오더블럭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오더블럭 개념이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오더블럭을 찾아내면 이 오더블럭에서 연장을 쭉 하면 돼요. 한번 연장을 쭉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1분 차트구나. 잠시만요. 15분 차트로 좀 할게요. 지금은 타점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페어밸류 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더블럭 찾는 방법을. 잠시만요. 제가 트레이딩 뷰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15분에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네. 비트코인 차트로 가야 되는데 자, 페어밸류 갭은 항상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봉 3개입니다. 캔들 3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3개가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요 세 개잖아요. 그죠? 예, 음봉 하나,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요 세 개인데 요 지점이 있죠. 요 꼬리와 요 꼬리, 요게 지금 오더 블럭이에요. 이 공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서로 연결점에 안 되는 공간. 여기가 오더 블럭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페어밸류 갭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연결을 해 놓는데 만약에 이 차트가 지금 이거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 얘네가 이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거를 찍어, 그죠? 예, 찍고 다시 올라가.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위로. 예.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찍으면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분 봉이나 3분 봉으로 갑니다. 이제 이 자리에 얘네가 이제 1분 봉이 찍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 근데 지금은 이제 1분 봉에서 얘네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 여기에 페어밸류 갭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더 블럭이 나온단 말이에요. 1분 오더 블럭이 나와요. 예. 요건 아까 전에 15분 차트 오더 블럭이고, 거기서 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점이 되게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입을 했다 가정할게요. 우리가 여기에 진입을 했어. 딱 잡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손절이 어디예요? 이게 만약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매수로 잡혔단 말이야. 롱으로. 예, 그럼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 잡혔어. 그래서 이 반등을 하잖아. 근데 반등을 할지 이렇게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으면 대부분 오더블럭 안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타점이 거의 가요. 근데 손절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손절이 요만큼이에요. 어디야? 자, 어디 갔어? 손절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표시된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다가 손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요만큼밖에 안 돼. 되게 쬐깐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잡았어. 그래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뭐 손익비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님이. 그죠? 손익비가 1대5야. 1대5.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확률은 1%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그죠? 네. 근데 50%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요게 ICT 매매법이 좋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명확하고, 그죠? 진입을 하고 나서 손절이 명확하다는 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 강점은 그게 타점이 정확하게 잡혀서 수익을 내잖아.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막 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이 났으니까 끊어먹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청산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에도 청산하고 여기에도 하잖아.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청산가예요. 정확하게 1대5 비율로. 그럼 가더라고 여기까지.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기 이상현 트레이더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요거 가지고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 이게. 언제더라? 예, 언제 저희가 수익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 ICT 타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때 8,000불인가 수익 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요걸로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매번 나오진 않아요. 매번 나오지는 않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에서 뭐 많게는 3번, 4번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나와도 어디예요? 그죠? 근데 한 3번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3번 정도 내가 거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명확하게만 맞으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손절 짧고 이익 크게 보는 거. 네. 그래서 승률이 뭐 80%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손실을 20%를 봤어. 손절이 나갔다 치자. 예. 근데 80이라는 숫자가 더 크다라는 거죠.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실전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돼요.
제가 그 지금 뭐 테스트 하는 거 있는데 예, 그것도 지금 그 매매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ICT 매매법으로. 이제 그거 통과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채방이죠.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이제 계속 공유를 해 드릴 건데 되게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매매법이 없다. 내지는 내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꾸 손실이 많이 난다. 바꾸셔야 돼. 진짜로. 근데 바꾼다라는 게 뭐냐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새로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ICT 매매법을 조금 더 완벽하게 이제 익혀놓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이 돼요. 그러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아무튼 하루 만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이 매매법이 정말 실전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눈으로 좀 확인시켜 드리고 또 서로 연구를 하는 거죠. 예, ICT 매매법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쪽 관련돼서 제가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실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끝. 끝. 그래서 이제는 심화학습은 심화학습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전에서 좀 할게요. 그러니까 타점이 예를 들어서 뭐 롱이다. 그러면 그 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나왔는지 이 오더블럭에서 나오는 신호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거기서 롱을 잡는 거고 만약에 숏이 나왔다. 그럼 왜 숏이 나왔는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명확해지면 제가 여기다가는 차트를 안 그려놨는데 여기다 이평선을 제가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평선 안에 그 캔들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이평선에서 여기서 좀 머뭇거리거든요. 캔들의 그 모양을 보고서 그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인하는데 그게 ICT 진입 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기 캔들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검증이 되잖아. 한 번 더. 맞죠?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지. 거기가 칼춤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러면 거기에는 물량을 많이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에서 50%. 왜 30에서 50%를 쏟아도 되냐? 100%를 쏟아도 돼. 우리가 여러분들 그 레버리지 30%든 50%든 하잖아. 근데 100% 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손절이 어딘지 모르니까 다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손실이 나면 커지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어. 어디 갔냐? 여기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타점이 나왔어. 손절은 여기라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 짧은 거죠. 짧기 때문에 손실이 짧기 때문에 물량을 실어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반등을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비율이 몇이라 그랬죠, 제가? 1대5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절 나갈 비율은 1, 수익 날 확률은 5. 그러니까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손실은 요만큼이 난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손절이 나가면 요만큼 나가고 그러니까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맞아. 예. 시드 50%에 100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오더블록을 찾는 건 일단 15분에서 오더블록을 찾고 타점은 1분이나 3분에서 찾으면 돼요. 예, 5분 봉에서도 찾아도 되고 5분에서. 예, 거기 오더블록 아까 제가 페어밸류 갭 얘기했죠. FVG 봉 3개를 연결을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봉 3개를 연결했었을 때 빈 공간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구간. 예, 거기가 페어밸류 갭이야. 그럼 거기가 타점이 나와요. 이제 그거는 제가 실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슈 사장님이 말씀하신 오더블럭이 15분에서 일단 찾아내야 됩니다. 15분에서 찾아내야 되고 타점은 1분이나 3분에서 찾으면 돼요. 예, 그거는 실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배운 거야.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럼 내가 오더블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페어밸류 갭이 문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페어밸류 갭에서 오더블럭을 금을 거놓고 그럼 오더블럭 자리에 얘가 왔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오면 1분 봉이나 3분 봉에서 타점을 봐야 돼요. 왜냐면 1분 봉이나 3분 봉에서 그 타점까지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게 이제 타점이 되는 거예요. 명확해. 예, 이건 뭐 올까 안 올까도 아니야. 예, 명확해. 거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 타점이 올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손절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예, 타점 자리가 그러니까 칼 자리라 그러죠. 제가 표현하는 건 이제 칼 자리거든요. 그 이평선에서 그 칼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칼 자리에서 잡고 손절도 바로 잡기 때문에 손실은 항상 적게 볼 수 있어. 예, 근데 수익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CT 매매법은 좋은 게 뭐냐면 그 바로 코앞에 있는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 앞에 단타 치는 그거 잡는 게 아니야.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거래하면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 또.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추세가 상방 추세인지 하방 추세인지도 이 ICT 매매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전체 큰 틀에서는 지금 다시 하방 쪽으로 가겠다. 예, 안 그러면은 다시 추세 전환으로 가겠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 우리가 뭐 맨날 롱이에요, 숏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이제. 그걸 정확하게만 알면 전체 흐름은 하방이고 앞으로도 하방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지금은 비트코인입니다. 15분 차트. 지금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고점과 저점을 또 한번 연결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죠. 예, 작게 지금 노란선 여기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맞죠? 예. 여기 페어밸류 갭은 여기 있어요. 예, 오더블럭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요거를 막고 유동성을 털고 예, 다시 이렇게 해서 갈지 안 그러면은 예, 여기서 밑으로 다시 올라가는 척 했다가 여기 그 저점으로 갈지 딱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오더블럭은 여기 있으니까. 예, 그럼 타점을 봐야겠죠. 터치할 때 잡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치하면 1분이나 3분봉 가서 예, 타점을 잡는 거예요. 터치하면. 예, 그러면은 1분봉이나 3분봉은 페어밸류 갭, 그러니까 거기에 오더블럭이 안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형성이 됐었을 때 정확하게 진입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롱이구나 해서 하면은 이대로 가겠고, 만약에 숏이다 그러면 일로 가겠고. 예, 하지만 손절은 짧다. 만약에 손절도 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요 개념을 계속 이제 대입을 해 보시면 실전 매매에서 되게 강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뭐 다시 고구마 줄기님, 예,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은 제가 요 강의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짤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유튜브 그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이해가 이제 돼야 되니까 항상 연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상상 속에서 요때 치면 되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페어밸류 갭에서 오더블럭을 찾아내고 거기를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이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이제 또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실전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자, 월요일부터 한 2주만 보자고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그 다음 주 1주, 우리가 이제 2주간 만약에 ICT 매매법으로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서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실전이니까 그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그러면 2주 정도 해보면 이제 느낌이 오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실전이니까. 그러면 이 ICT 매매법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익이 낳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야 이거 대박이구나, 타점이 예술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보자고요. 아셨죠? 그리고 실전에서 모르는 거는 또 그때그때 물어보고 저도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한테 대답해드리고 저도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끝. 예. 비트코인은 지금 내려오네요, 그죠? 예. 이제 이거 가지고 오더블록을 찾아내지. 이 평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 평선은 걷어낼 거예요. 걷어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오더블록을 찾고 다 난 다음에 타점이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걸 다시 킬 거야. 예, 키고 나서 야 이게 맞구나. 이 타점과 내가 생각한 이평선 캔들이 같은 모양이야. 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 그럼 예술이지. 왜냐하면 한 번 더 검증을 했으니까. 간단하고 심플해요. 예, 정말 간단하고 심플한데 오더블록을 찾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강사님 이상현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매매법을 창시한 사람이 외국에서 창시를 하고 그들만 많이 써먹었어. 뭐 한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ICT 매매법으로 해외 전문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어마무시하게 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한국에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물론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거야. 결론은 돈 벌 일만 남았어 이제. 뭐 얼마? 예, 10,000불이든 100,000불이든 100,000불이든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써 보자고요. 아셨죠? 요번 주말은 좀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롱이니 숏이니 들어가니 많이 손절하니 뭐 이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의 듣냐고 고생하셨고요. 지금은 화면은 계속 켜 놓을게요. 뭐 볼 거는 없는데 그쵸? 여러분들 지금은 들어가는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선에서는 제가 매수 정도 들어가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여기는 마음고생하는 자리야. 네네 감사합니다 고문님.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 일단 접으시고 저녁 때 뭐 혹시 타점이 나오면 제가 ICT 매매법으로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놓을게요. 알려드릴게. 캡처해서 올려드리면 되잖아. 그쵸? 오더블록 찾아서 자리가 딱 오면 타점. 이제 요렇게 좀 해야겠어. 그러면은 뭐 객관적으로 그죠? 직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잖아 그게. 그럼 뭐 예술이지 뭐. 진입자리 손절자리 딱 걸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 지금 교육 자료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려면 몇 번 좀 들으셔야 돼. 그래서 ICT 매매법의 문제에 대해서 페어밸류 값하고 오더블록하고 요걸 정확하게 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더블록 자리 여기에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오더블록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캔들 3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하고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여기에 연결이 안 됐어요. 꼬리가 연결이 안 됐죠. 이걸 페어밸류 갭이라고 그럽니다. FVG. 그래서 이 꼬리와 이 꼬리의 빈 공간을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가 오더블록이 되는 겁니다. 이 보라색이. 그죠? 그럼 얘가 이걸 터치를 한단 말이지. 일단 터치를 했어. 그럼 여기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반등을 하면은 이게 일단 터치는 한 거야. 이게 계속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터치했다고 잡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터치를 하면 일단 오더블럭 자리에 들어온 거야, 얘가. 그러면 여기 이거 15분 차트인데 그러면 이제 3분 봉으로 가볼게요. 3분 봉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단 말이지. 3분 봉은. 예. 그럼 3분 봉에서 다시 페어밸류 갭을 찾아야 돼요. 1분 봉으로 한번 볼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1분 봉에 페어밸류 갭을 또 찾아야 돼요. 1분 봉하고 또 틀립니다. 예. 고점과 저점을 찾아서 얘 걸 또 찾아내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고점이고 1분 봉에서 1분 봉의 지금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가 고점이네. 1분 봉은 잠시만요. 왜 선이 연결이 안 되냐? 잠깐만요. 아, 이거 선은 안 넣었구나. 아, 단톡방 주세요? 네, 잠시만요. 요거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 요거 설명을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네, 이 고점과 저점을 찾아냈잖아. 아까 15분에서 똑같은 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분에서도 여기 보시면 고점과 여기 저점을 찾아내고 그 안에 또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고 그 안에 오더블럭을 찾아냈듯이 1분에서도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미리 선을 좀 그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또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게 이제 진행 상태여서 1분 봉이 아직 터치도 안 했잖아. 그죠? 예. 아, 지금은 터치를 안 해서 나올 수가 없네. 15분에서 오더블록을 터치를 안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1분 봉에서는 아직 페어밸류 갭이 안 나왔지, 당연히. 예, 여기에 지금 터치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네, 지금은요. 터치를 해야 찾을 수 있는데. 아, 네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네네. 잠깐만요. 우리, 호혜연님. 네, 비트코인 지금 오더블록 자리는 여기에는 있습니다. 예. 아직 타점은 안 나오는 이유가 아직 얘가 오더블록 자리에 안 왔기 때문에 타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오더블록 쪽에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예, 단톡방 주소 우리 저거 하셔야 되는데 그 팬클럽 가입하셔야 돼. 예, 마스님, 투더 마스님. 예. 근데 팬클럽 가입 30명인데 끝났어. 예, 회원 우리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예, 오픈 채팅방 회원이 끝났는데 지금 30명 됐죠. 1호님 안 계신가? 예, 근데 여기 이제 활동을 지금 좀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좀 빼고서 예, 다음 주에 제가 그 모자르는 그 인원수를 좀 체크를 해서 예,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여기는. 인원은 적어도 예, 소수 정예입니다. 예. 뭐 비용은 따로 없어요. 예, 없는데 예, 우리들만의 놀이터기 때문에 예. 예, 한번 정리해야 돼요, 큐브님. 예, 그래야 뭐가 좀 되니까. 네네, 좀 기다리시고요. 예, 방송 이제 계속 듣다 보시면 숙청해야 돼.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겁니다. 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혼자 하시는 것보다? 예, 맞아요, 고구마줄기님. 그러니까 출근을 꾸준히 해야, 예, 꾸준히 해야 또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니까. 뭐 이름만 적어놓고 안 오시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상현 트레이더님 도움으로 이제 당분간은 뭐 ICT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겠지만 타점도 나오면 예,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고구마 줄기님 잘하셨네. 예, 그래 일주일 동안 체크 좀 하자. 예, 일주일 동안 체크해서 혹시 이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빼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오시면 좋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으로 ICT 매매법으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다음 진입 자리나 손절 자리, 청산 자리도 IC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여기 여러분들 그 네이버 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네이버 폼에 설문 몇 가지 있는데 요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담당자가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재밌어질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나라도 네, 탑텐님 진짜 오랜만이시네. 예, 진짜 오랜만이셔. 자주 오셔야 돼. 톱텐님도 우리 저거 아닌가? 팬클럽 아니신가? 아니시구나. 톱텐님. 그죠? 오픈 채팅방에 안 오셨죠? 가끔 오시면 안 돼, 이젠. 그러자. 1호님하고 고구마 줄기님이 좀 의논하셔가지고, 공지사항에 띄우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출석 안 하고 댓글 없는 분들은 바로 제명시킨다고 말씀. 우리가 뭐 제명시키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활동을 안 하시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10호님이셔? 그러시구나. 김노식. 여기 헷갈리잖아, 터티님. 단톡방에도 톱10님으로 해주세요. 닉네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활동하셔야 됩니다. 터티님. 그냥 눈팅만 하시면 안 되셔. 다 잘른대잖아. 숙청.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더블럭 찾고 타점 찾고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요. 제가 해외 선물 쪽도 여러분들한테 오파를 좀 드릴 겁니다. 주간에는 항생이고 밤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항생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하고 나스닥하고 뭐 파운드하고 이렇게 세 가지도 거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는 거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주간에 너무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시간을 할애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는 짧게 방송은 혹시 못하더라도 제가 단톡방에다가 만약에 자리가 나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오더블럭에서 타점이 나오면 그거 캡처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이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잠깐 좀 쉴게요. 한 5분 10분만 쉬었다가 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또 썰을 풀어야지 뭐 한 4시까지는 뭐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죠? 뭐 진입 자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ICT 매매법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자고요. 아셨죠? 한 5분 후에 뵙겠습니다.